네, 오늘도 이제 방어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하반기는 지금 중국 증시가 그 낙폭이 장 초반에 많이 생겼었습니다만은 낙폭을 줄이고 또 홍콩은 장 초반에 2% 하락해서 지금 마이너스 0.5, 0.6%까지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포인트는 역시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알던 정도 수준의 리스크가 아니라 그야말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방어주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시장에 남아있는 유동성이 있죠. 코로나 때 풀었던 대규모 자금하고 그 다음에 과거 한 4년, 5년 정도 진행됐던 부동산 버블이 생기면서 만들었던 그런 그 부동산 버블 이후에 차익 실현했던 자금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시로 대거 몰려와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거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치고 있지만 어쨌든 주변에서 이제 시스템 위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생기게 되면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2,500선이라고 하는 코스피 지수의 심리적인 지선을 앞두고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추세를 돌릴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보유 종목 중에서 뭐 VT 같은 종목들도 보면은 고가를 넘기다가 이게 아주 뭐 깔끔하게 넘길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이 안 좋으니까 윗골을 달고 이렇게 쭉 밀렸어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조정이 끝나고 다시 또 상승할 그런 채비로 오늘 지수가 멈춰 있기 때문에 반등이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이 상반기에 또 많이 올랐던 섹터에 대한 그 접근은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해 저점,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파동 저점 상으로는 지수 잠깐 보면은요. 파동 저점 상으로는 직전 저점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데 오늘 지금 여기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우 이론에 의하면 여기 깨지면 이제부터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올해 내에는 당연히 깨진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오늘 외국 매수도 없고 외국 매도가 있는데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저점에 좀 선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반등을 하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의 흐름이 어제도 보면 이제 길게 늘어진 형태의 하락을 연속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주말 옵션 만기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도 이제 방어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오늘 방어주는 오늘 편입할 종목 말씀드릴게요. 47,3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제가 그 장이 안 좋을 때 갖고 온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작년이죠. 2021년도 이 미국 긴축이 시작되면서 장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그 흐름이 예상됐기 때문에 갖고 왔던 종목 SK텔레콤입니다. 이 종목 이제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상반기에는 다른 종목들이 많이 가는데 못 갑니다. 못 가는 이유가 그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갈 때에도 못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차트 잠깐 보면은 이제 턴어라운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봅니다. 뭐 이 종목 사갖고 물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뭐 배당도 좀 되고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전후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것이다. 또 하나 이제 이 종목을 보면은 작년에 보시면은 방어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점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고 이제 저점을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직전 고점 정도 저는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밑에 보면 오실레이터의 흐름들도 처음에 이제 과매도 1차 바닥 이후에 두 번째 쌍바닥 저점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 뭐 많은 상승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 종목이 고가를 넘어서 6만 원을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상승 고쳐서 직전 고점 근처 언저리까지 좀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사실 진짜 방어주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지금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어제 45포인트, 오늘 장 초반에 한 40포인트 빠지면서 이틀 연속으로 한
80포인트까지 지수가 빠졌었는데요. 물론 당연히 2,500선에 대한 심리적인 지지선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조금 불안해 보인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연속되는 선물 매도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파동 이론상으로는 하락 3파가 진행될 때 ABC 파동 중에 C파죠. 그게 진행이 될 때 선물 매매에 의해서 장이 아래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SK텔레콤 모르는 분은 없죠. 스마트폰 뭐 대부분 SK텔레콤 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고 또 대표적인 이동통신 전화 서비스와 데이터 그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이니까요. 보고 실적도 뭐 상당히 견고해요. 퍼가 8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나라의 아무리 뭐 중국의 시스템 위기가 펼쳐서 금융위기 상황이 진행이 되고 또 각종 그 중국의 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중국 경기의 부진이 연속되는 경우에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연관된 종목들이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 종목 뭐 순수 내수 종목에 속하기 때문에 뭐 전화기 없이 현대 한국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 준비된 자료는 바로 SK텔레콤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증권이 이제 증시 변동성 재차 확대되니까 은행, 통신 등의 경기 방어주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한 리포트를 냈는데요. 뭐 요 날짜 자체를 보면은 8월 3일입니다. 8월 들어오면서 8월 첫 그 아마 거래일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8월달은 뭐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방어적이 되는 그런 이유는 어쨌든 그 역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적시적 장세는 경기 침체에 의한 주가 하락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그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더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하방 지지력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워렌 버핏의 버핏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핏 지수상으로 2000년도에 그 IT 버블이 터지기 직전 상투 고점, 그때 버핏 지수가 170이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170에 와 있고요. 물론 2021년도에 210을 간 적이 있지만 그건 유동성 버블에 의해서 나타났던 현상이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시중으로 유입되지 않는 가운데 남아있던 유동성으로 만들어낸 신기술이라 요즘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뭐 2차 전지 이런 쪽의 버블들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이것을 이제 디레버리징이라 그러는데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하나증권 다시 높아지는 긴축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린 멘트입니다. 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긴축 정책의 효과로 인해서 시중에 이제 기업들이나 국가들의 어떤 자금 사정들이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고 실적이 나빠지는 과정 속에서 부실 기업이나 부실 국가들이 생겨요. 그래서 신용평가 회사들이 잇따라 이제 미국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낮췄지만 앞으로 점점 더 이것을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있는 좋지 않은 기업들이나 은행 이런 부분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추는 작업이 한 1년 정도 진행이 돼요. 그걸 이제 디레버리징 즉 부채를 줄이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여기에 위의 내용은 틀렸다. 추가적으로 긴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 자율적으로 유동성이 빠져나오고 금리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디레버리징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 자료가 질문 받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경기 방어주를 이제 SK텔레콤 이야기하셨는데, 네. 지수가 좀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0.1%까지 밀었다 0.5% 올랐는데요. 네. 사실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적습니다. 조금 이제 에코프로하고 일부 몇 개만 또 좀 옛날하고 또 비슷한 장이 또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지수 방향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뭐 지수가 완전 저점인지 아니면 또 한번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그 조정이 이번 조정은 그 통상적인 조정보다는 조금 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의 이제 핵심은 아까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동산만 뭐 문제가 돼서 관련 회사들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이제 1위 부동산 회사가 망가지면서 거기에 돈을 빌려줬던 그림자 금융의 핵심이었던 중융 그 국제 트러스트는 이제 신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금융기관까지 문제가 됐는데요. 딱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1996년도, 7년도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진국병이라 그래서 $10,000 정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필요해요. 금융 시스템도 그렇고 부실 기업 정리도 필요한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진행되는데 문제는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우리는 한국은 이제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그런 신용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적이기 때문에 아마 더 가혹하게 단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명 이것을 이제 양털깎기라 그러는데 그런 문제와 함께 결부가 됐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이 저점일 가능성은 저는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큰 이런 악재, 강세장에도 큰 악재에서 얻어맞으면 10% 조정 나오니까 2,600선에서 조정이니까 260포인트 빼면 딱 2,400선 정도 언저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 아마 2,400선 전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올랐던 상반기 주도주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대부분 상투권에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자금 들어오지 않으면 고가 넘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도주가 못 가면 지수도 좀 조정은 당분간 이어진다. 그래서 개별 종목장 내지는 방어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과 관련된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 5% 드립니다. 그리고 2차 목표치는 5만 1,000원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손절가는 4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